스님, 저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어요. 5살 동자승의 비명 같은 외침이 사찰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만삭의 연희가 동자승을 바라보는 순간 뱃속에서 아기가 격렬하게 발길질했습니다. 이 재수없는 놈이 헛소리하지 마. 시어머니 박 여사는 노발대발하며 지팡이로 마당을 내리쳤지만 동자승은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동자놈 헛소리는 잊어라. 이번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 내 친정 식구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알고. 차 안을 얼어붙게 만든 시어머니의 비정한 협박은 방금 전 사찰에서 들었던 동자승의 예언보다 훨씬 더 섬뜩하게 연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5살 동자승의 처절한 비명. 과연 그 외침은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정말 연희의 뱃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까요? 시어머니의 잔혹한 계획과 그 거대한 음모에 맞서 자신의 생명을 던진 엄마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가문의 추악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파른 사찰 계단을 오르는 연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뱃속 아기가 불편한 듯 꿈틀거렸습니다. 빨리 와, 연희야.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연희의 팔목을 꽉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연희는 아픈 팔목을 감싸며 뒤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아기가. 무슨 소리야? 오늘 108배를 다 맞춰야 한다고 했잖아. 이번에도 또 딸을 낳으면 어쩔 거야? 박 여사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작은 그림자가 연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5살 남짓한 동자승이 연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길을 비켜라. 해안 스님이 다가와 동자승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연희의 불룩한 배를 응시했습니다. 갑자기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도윤이 발작하듯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마당에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도윤아, 왜 그러니? 해안 스님이 당황하며 도윤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울음을 멈추지 않고 연희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스님, 저 아줌마 뱃속에서 아기가 살려달라고 울고 있어요. 도윤의 비명 같은 외침에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갑자기 세차게 발길질했습니다. 이 재수없는 놈이. 박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돌멩이가 튀어 도윤의 발등을 스쳤습니다. 어린 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치워. 박 여사가 연희의 팔목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연희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뒤따라갔습니다. 도윤이 여전히 흐느끼며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해안 스님이 도윤을 품에 안고 달래려 했지만 도윤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웅전에 도착한 박 여사는 연희를 법당 바닥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이 연희의 무릎을 스쳤습니다. 108배를 다 마칠 때까지 일어나지 마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어. 박 여사가 보온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마셔. 태아에게 좋은 약이야. 검은 액체가 든 보온병을 연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연희의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묻지 말고 마셔. 내가 뭘 안다고. 박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연희의 턱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억지로 검은 액체를 삼켜야 했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뱃속 아기가 더욱 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시작해. 박 여사의 명령에 연희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할 때부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안 스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연희에게 먹인 액체와 연희의 흐릿해지는 눈동자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10번, 20번. 연희가 숫자를 세며 절을 계속했습니다. 무릎에서 서서히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안일이니까. 박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50번, 60번.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법당 밖에서 도윤이 여전히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가 너무 무서워해요. 해안 스님이 법당을 나와 한적한 곳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한 회장님이신가요? 해안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 댁 며느리가 위험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 너머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죠. 해안 스님이 전화를 끊고 법당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연희의 절하는 소리만이 적막한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08개. 연희가 마지막 절을 마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진 채로 배를 감쌌습니다. 박 여사가 연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박 여사가 연희를 돌아봤습니다. 동자놈 말은 잊어라. 이번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 내 친정 빚은 누가 갚겠느냐?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리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사찰에서 도윤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목에 줄이 감겼어요. 도윤의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 스님이 도윤 곁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연희가 흘리고 간 손수건을 집어든 해안 스님의 코끝에 기묘한 약물 냄새가 스쳤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연희는 방 안에서 홀로 배를 감싸며 밤을 지샜습니다. 동자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아기가 위험한 걸까? 공포와 슬픔이 연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기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연희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건 내가 보관한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친정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시끄러워. 내가 어디 가서 헛소리 할까봐 그래. 박 여사가 연희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몸조리나 잘해. 밖에 나갈 일도 없어. 박 여사가 방문을 나서며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가 급히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문을 열어주세요. 연희가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멀어져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 후 박 여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약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먹어. 태아 영양제야. 어머님, 병원에서 처방받은 영양제가 따로 있는데요. 그런 건 소용없어. 이걸 먹어야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박 여사가 연희의 입에 알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연희는 억지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을 삼키자마자 뱃속에서 아기가 비틀거리는 듯한 기괴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연희가 배를 감싸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기가 이상해요. 평소와 달라요. 헛소리 하지 마. 약이 효과가 있다는 뜻이야. 박 여사가 냉정하게 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에 가사도우미 김 씨가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연희가 간절한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 저 좀 도와주세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김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인,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박 여사님이 단단히 당부하셨거든요. 제발이요. 병원에라도 가야 해요. 아기가 이상해요. 연희가 김 씨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김 씨가 연희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이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김 씨가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배신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무렵 박 여사가 낯선 남자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이쪽입니다. 박 여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남자를 안내했습니다. 부인을 불러오시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연희의 방문을 열고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분이 변호사 선생님이야. 중요한 서류에 서명해야 해.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연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연희가 서류를 읽어보려 했지만 박 여사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해. 시간이 없어. 어머님, 이게 무슨 서류인지 알고 싶어요. 연희가 서류를 자세히 보려 하자 변화된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친권 포기와 출산 후 즉시 이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를 대리모로 쓰려는 거예요? 연희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내 친정 빚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내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박 여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얌전히 서명해. 안 그러면 내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박 여사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연희가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명을 거부하며 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절대 서명 안 해요. 박 여사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내일 다시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고 나간 후 박 여사가 연희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마. 여기서 반성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연희의 무릎을 스쳤습니다. 지하실 문이 쾅 닫히며 연희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연희가 벽을 손으로 더듬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기, 내가 지켜줄게.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사찰에서는 해안 스님이 정숙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예전에도 이런 짓을 했어요. 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도 임신한 며느리를 가두고 약을 먹였죠.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막아야 합니다. 도윤이 마당 한구석에서 흙으로 작은 무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캄캄한 땅 밑에 갇혔어요. 도윤의 중얼거림에 사찰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이 박 여사의 집 뒷문으로 몰래 접근했습니다. 가사도우미 김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어 압박했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한테 뭘 먹이고 있어요? 김 씨가 주변을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영양제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모르면 큰일 나요. 정숙이 김 씨의 어깨를 잡고 다그쳤습니다. 김 씨가 결국 실토했습니다. 약병에 써진 글자를 봤는데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하실에서 연희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예정일보다 앞당겨 수술해. 연희가 절규하며 벽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안 돼. 내 아기. 하지만 지하실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연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박 여사가 2명의 남자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일어나. 병원에 간다. 박 여사가 연희의 팔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희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따라와. 남자들이 연희의 양팔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밖에는 사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연희가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의 병원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청송 요양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병원장 강 원장이 나와서 박 여사를 맞았습니다. 박 여사님 오셨군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 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박 여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희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연희를 눕혔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아직 예정일이 아니에요. 연희가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연희의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강 원장이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분만 유도제입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강 원장이 연희의 팔에 주사 바늘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전체가 캄캄해졌습니다. 정전이 되면서 모든 기계가 멈췄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 박 여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수술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정숙이 연희의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 이제 그만하세요. 정숙이 연희를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강 원장과 간호사들이 정숙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자. 정숙이 연희의 팔을 붙들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비상구 계단에서 박 여사와 경호원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박 여사가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연희가 곁에 있던 소화기를 잡았습니다. 소화기를 뿌리며 길을 뚫고 나갔습니다. 으악! 경호원들이 하얀 분말에 휩싸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숙과 연희가 후문으로 달렸습니다. 밖에는 산악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운전석의 남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박 여사와 경호원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잡아. 저들을 놓치면 안 돼. 박 여사가 발광하며 소리쳤습니다. 차량이 급출발하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의 차량이 바짝 쫓아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질주하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벼랑이에요. 정숙이 앞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에서 대형 세단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의 차량 앞길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가운데 차에서 위험 있는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한 회장님, 정숙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회장이 박 여사의 차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비치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 여사, 이게 뭔지 아시죠?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차에서 내려 비치 반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연희 어머님의 유품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뒷걸음질 치며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도 한 회장의 기세에 압도되어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연희를 한 회장의 차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긴장이 풀린 연희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한 회장이 운전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차량이 빗속을 가르며 도시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는 빗속에 홀로 서서 멀어져 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한 회장이 왜? 박 여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한 회장의 별장에서 정신을 차린 연희에게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신 어머님은 박 여사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한 회장이 오래된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박 여사의 계획이었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연희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병원을 수소문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를 유괴당했어요. 당장 찾아주세요. 박 여사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는 한 회장의 철저한 보호 아래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별장의 침실에서 깨어난 연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정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연희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박 여사의 악행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정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예전에도 임신한 며느리들을 괴롭혔어요. 저도 그때 직접 봤거든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약물 때문에 아기를 잃었고 두 번째 며느리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박 여사는 오직 아들만 고집했어요. 딸을 낳으면 며느리를 내쫓고 다른 여자를 들였죠. 정숙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한 회장이 방으로 들어와 오래된 일기장을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님의 일기입니다.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가문의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 증거는 서재 책장 뒤쪽에 숨겨뒀다. 연희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실을 밝히려다 돌아가신 거군요. 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단서로 박 여사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찰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희가 상자를 열자 작은 손편지와 염주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도윤의 어설픈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기야, 이제 울지 마. 내가 지켜줄게. 연희가 염주 팔찌를 손목에 차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가 직접 엮었대요. 정숙이 설명했습니다. 한 회장이 법률팀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 여사를 임산부 강금 및 약물 강제 투여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희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어요. 기자회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희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며느리 연희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의 증언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영상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댓글창이 박 여사를 규탄하는 글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정숙은 옛 기록들을 뒤지며 또 다른 비밀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과거에 버린 아이가 또 있을 거예요. 정숙이 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면 더 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여론이 악화되자 재산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의 정보망에 의해 모든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계좌가 막혔다고? 어떻게 된 거야? 박 여사가 은행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해안 스님이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님, 마지막으로 참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안 스님이 자비로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참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 여사가 오만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중놈이 감히. 박 여사가 해안 스님을 내쫓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일을 하루 앞둔 밤 연희는 창밖의 달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준 염주를 손에 꼭 쥐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당당한 엄마가 되어줄게. 연희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달빛이 연희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연희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기도 엄마의 평온한 마음을 느끼는 듯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올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꿈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환의 결심 보름 후 연희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회장이 마련한 최고의 산부인과에서 출산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통이 규칙적으로 오고 있어요. 담당 의사가 연희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내요, 연희야. 곧 만날 수 있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간호사가 연희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연희가 도윤이 준 염주를 꽉 쥐고 힘을 냈습니다. 아기야, 이제 엄마를 만나자. 연희가 배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나자 진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연희가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아기 머리가 보여요. 간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큰 힘을 주자 아기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왕!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연희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건강하구나. 연희가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동자승 도윤의 예언과 달리 아기는 평온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입술로 미소까지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엄마를 꼭 닮았어요. 정숙이 아기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요. 아무도 이 아이를 해치지 못해요. 연희가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같은 시간 법원에서는 박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 여사를 임산부 강금 및 약물 강제 투여 혐의로 구속합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박 여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여사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박 여사가 발광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모여들어 박 여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악독한 년이 있나?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혔다면서? 사람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간 박 여사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믿지 마.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의 아들 연희의 남편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들을 모두 봤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연희에게 약을 강제로 먹이고 감금했습니다.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어요. 박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까지 배신하는 거냐? 박 여사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가족을 배신하셨잖아요. 아들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가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졌습니다. 법정 방청석에서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 연희가 아기를 데리고 첫 번째로 간 곳은 사찰이었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와, 아기가 이제 노래를 해요. 도윤이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기가 도윤을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정말 노래하는 것 같네요. 연희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고 있다고 했는데 이젠 정말 웃고 있어요. 연희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다가와 아기에게 축복의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법명은 지혜로울지 밝을 명, 지명이라 하겠습니다.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지혜롭고 밝은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해안 스님이 아기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연희가 사찰 마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연희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회장이 연희의 친정 가문 저택을 되찾아주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정당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가 가로챈 재산도 모두 환수했어요. 연희가 정숙에게 저택 한쪽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살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정숙이 감격하여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연희야. 정말 고마워요. 저녁 뉴스에서 박 여사의 몰락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벌 가문 시어머니의 며느리 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피해자인 며느리가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희는 승리한 엄마의 상징으로 대중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기의 100일 잔치를 사찰 식구들과 함께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도윤이 아기에게 작은 목각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지명아, 건강하게 자라야 해. 나쁜 사람들은 이제 다 없어졌어. 도윤이 아기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연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지명이 연희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연희도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평온한 아침이 갑자기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 지명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지명아, 지명아. 연희가 아기를 흔들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119예요. 빨리 와주세요.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연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깨어나.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아기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연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희가 응급실 문 앞에서 기도하듯 서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태아 시절에 노출된 약물 독소가 골수에 잠복해 있다가 발현된 것 같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급성 혈액 질환입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직계혈 쪽의 골수가 가장 적합합니다. 연희가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는 골수가 맞지 않습니다. 의사가 죄송하다는 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다른 기증자를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연희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그때 정숙이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지명이는 어떻게 됐어? 정숙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맞는 사람이 없어요.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박 여사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주가 죽어간다고? 박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골수가 필요하다면 거래를 하자고 해. 박 여사가 간수에게 전원을 부탁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다시 내게 돌려주면 골수를 줄 수 있다고 전해. 한 회장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지만 연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연희가 유리창 너머로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여사의 잔존 세력들이 법적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연희 씨의 재산권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간병과 소송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사찰에서 도윤이 며칠째 잠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불꽃이 꺼지려고 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도윤이 부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에 피가 맺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지명이를 살려주세요. 해안 스님이 도윤을 말렸습니다. 도윤아,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돼. 하지만 도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이 전 세계 기증자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적합한 기증자가 없습니다. 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너무 희귀한 변종이라고 합니다. 한 회장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의 상태가 더욱 위독해졌습니다. 심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연희를 불러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연희가 중환자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연희가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정숙이 연희를 붙들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포기하지 마.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구치소에서 면회조차 거부했습니다. 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박 여사의 냉혹한 말에 연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지명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연희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지명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료진조차 포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연희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해안 스님이 사찰 창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박 여사의 과거 출산 기록입니다. 해안 스님이 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탯줄 보관함도 있어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회장이 급히 사찰로 향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박 여사가 과거에 남긴 물건들을 보여줬습니다. 박 여사가 과거에 버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말에 한 회장이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숙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해안 스님이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벙어리 딸 미소가 박 여사의 친딸이었어요. 한 회장이 급히 정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숙 씨, 당장 병원으로 와주세요. 미소도 함께요. 정숙이 미소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숙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한 회장이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미소가 박 여사의 친딸입니다. 과거에 버려진. 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미소를 그냥 주워서 키웠는데. 의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미소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99% 일치해요. 의사가 흥분하며 발표했습니다. 정숙이 미소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화로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미소가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통역했습니다. 지명이를 살리고 싶다고 해요. 자신을 버린 사람이지만 상관없다고 합니다. 미소가 골수 기증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이름을 썼습니다. 긴급 골수 이식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소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연희가 미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소가 수화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연희가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정숙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소는 착한 아이예요. 꼭 잘 될 거예요. 구치소에서 박 여사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소가, 내가 버린 딸이. 박 여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손주를 살린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박 여사가 감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연희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소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연희가 미소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소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소가 수화로 대답했습니다. 정숙이 통역했습니다. 지명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해요. 일주일 후 지명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생존 의지와 기증자의 숭고한 결단이 만든 기적이에요. 연희가 지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구치소에서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희야,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잘못했다.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미소와 지명이를 잘 부탁한다. 박 여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회장이 미소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정숙이 미소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정숙이 미소를 끌어안았습니다. 2주 후 지명이 중환자실을 벗어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연희가 지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엄마가 놓지 않을게. 병원을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연희, 미소, 정숙이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연희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악연의 사슬이 드디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미소가 지명을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행복한 출발이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가라앉은 2년 후 연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수호재단이라는 간판이 새로운 건물에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임산부 보호 상담소를 엽니다. 연희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 같은 가해자들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재단에는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희가 직접 상담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견뎠어요. 당신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연희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많은 이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3살이 된 지명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찰 마당에서 도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지명아, 이제 내가 술래야. 도윤이 지명이를 쫓아다니며 웃었습니다. 까꿍. 지명이가 나무 뒤에 숨어 깔깔 웃었습니다. 해맑은 웃음소리가 조용한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지명이를 보며 해안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지명이한테서 무지개색 빛이 나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빛이구나. 연희는 정숙, 미소와 함께 친정 가문의 저택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넓은 저택을 개조해서 상처받은 여성들의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연희가 새로운 여성에게 방을 안내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소가 말은 못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폈습니다. 정숙이 미소의 수화를 통역했습니다. 미소가 함께 요리하자고 해요. 여성들이 미소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박 여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치매 증세로 과거의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종이꽃을 접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꽃은 누구 것이지? 박 여사가 혼잣말하며 종이꽃을 바라봤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녀 주려고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손녀? 내게 손녀가 있었나? 박 여사의 기억은 이미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가끔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연희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복수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정숙이 연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연희가 정말 성숙해졌네요. 한 회장은 연희를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생명수호재단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회장이 재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연희 씨는 이제 진정한 사회 지도자예요. 연희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윤의 5살 때 질문이 재단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왜 아기가 울고 있어요? 재단 현관에 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연희의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 보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해 진력 연희가 지명이를 안고 사찰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엄마 예뻐요. 지명이가 노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연희가 지명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모든 순간들이 이 노을처럼 아름다워. 도윤이 다가와서 지명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명아,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생명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구나. 스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연희가 지명이와 함께 사찰 마당을 걸었습니다. 지명아,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엄마도 사랑해요. 지명이가 연희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아기가 웃네요. 도윤의 기쁜 목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와 지명이의 모습이 붉은 노을 속으로 아름답게 스며들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지나가고 희망찬 새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진리가 두 사람의 미소 속에 빛났습니다. 이야기는 따뜻한 감동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동자승 도윤의 순수한 마음이 한 생명을 구했고 연희의 용기가 악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와 진실을 향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냈죠. 박 여사가 버린 딸 미소의 숭고한 희생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처럼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용기 있게 맞서 나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을 기억해 주세요. 모든 아기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